장마가 막 시작된 여름, 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붐볐다. 엄마는 딸 할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단 3초, 손이 떨어졌을 뿐이었다. 할인아, 고함이 찢어졌다. 사람들 사이 파란 우비를 입은 남자가 아이를 번쩍 안고 사라졌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경찰은 유괴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의 직감은 달랐다.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의 옷장이 비어 있었다. 통장도 도장도 사라졌다. 그날 밤 엄마는 쓰러지듯 울었다. 당신, 설마, 대답 대신 비 내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일주일 뒤 경찰은 남편의 행방을 찾았다. 그는 내연녀와 함께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아이여, 입양 서류 처리 끝났는데요. 내연녀의 입에서 터진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다. 딸은 이미 해외로 보내졌다고 했다. 불법 입양 브로커가 개입된 돈으로 거래된 아이. 엄마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그 애가 우리 딸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은 냉소했다. 그 애는 나랑 상관없잖아. 내 피도 반밖에 안 섞였잖아. 그 말이 가슴을 갈랐다. 그는 결국 구속됐지만 아이의 행방은 묘연했다. 남은 건 증오뿐이었다. 20해가 흘렀다. 엄마는 작은 국밥집을 차렸다. 이름은 기억.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10살 할인의 해맑은 미소. 어느 날 뉴스에 낯익은 이름이 스쳤다. 세계적 디자이너 할인리, 귀국. 화면 속 여자는 눈빛부터 달랐다. 차가운 카리스마, 그러나 웃을 때의 보조개가 같았다. 엄마는 TV 앞에서 굳어버렸다. 그 아이, 살아있구나. 심장이 고동쳤다. 할인리, 20해 만의 귀국이었다. 공항에는 기자들이 몰렸다. 그녀는 미소 대신 짧은 말만 남겼다. 내 뿌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 안에는 오랜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날 버린 사람들, 이젠 내가 찾아갈 차례야. 할인은 해외 임양아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 그 기업의 전 대표 이름은 아버지였다. 너무 오랫동안 도망쳤죠, 아버지. 그녀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며칠 뒤 할인은 기억이라는 국밥집에 들렀다. 간판을 보자 발걸음이 멈췄다. 이름이 기억.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허리 굽은 여인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손님, 추우시죠? 국밥 한 그릇 하세요. 할인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잠겼다. 그 손길,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은 듯했다. 맛있네요. 딸 생각하면서 끓였어요. 그 말에 할인의 숟가락이 멈췄다. 딸이요. 어릴 때 잃었어요. 20해째 기다리고 있죠. 할인은 말없이 웃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엔 흔들림이 있었다. 그 아이, 돌아올 거예요. 밤의 서울, 화려한 빌딩 아래로 검은 차가 미끄러지듯 멈췄다. 그 차에서 할인이 내렸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오늘이 시작이야. 그녀는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시계 뒷면엔 엄마에게 돌아가겠다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할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왔다. 입양 기록을 추적하고 과거 브로커 명단을 손에 넣은 것이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거래한 임양기관의 대표를 찾아갔다. 나 기억 안 나요. 20해 전 당신이 판 아이예요. 대표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건 다 지난 일이야. 할인은 미소 지었다.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녹음기를 꺼냈다. 클릭, 소리가 울렸다. 그날의 대화는 그대로 뉴스에 흘러나갔다. 인터뷰 제목, 임양기관의 어두운 진실, 성공한 디자이너의 폭로.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할인의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아니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바로 친부였다. 한때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던 그 남자. 그 사람이 날 팔았지. 엄마의 인생까지 망가뜨렸어.
하리는 차 안에서 아버지의 회사를 바라봤다. 그녀는 냉정하게 웃었다. 내 세상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차량 시동을 걸었다. 그날 밤 회사 서버가 해킹됐다. 모든 비자금 거래 기록이 언론사로 흘러갔다. 다음 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엔 그의 이름이 올라왔다. 전 사업가 김태준, 불법 입양 및 횡령 혐의 조사 중.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누가 이런 짓을. 그러나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할인의 시나리오였다. 할인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 뉴스를 조용히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첫 번째 대가야. 그녀는 와인잔을 들었다. 피처럼 붉은 와인이 잔을 따라 흐르며 빛났다. 그러나 복수의 끝엔 언제나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아직도 이게 아픈 걸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기억 속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할인아, 세상은 무섭지만 사람은 따뜻하단다. 그녀는 고개를 젓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젠 믿지 않아. 그녀는 마지막 한 사람을 찾아야 했다. 자신을 임양시키도록 조작한 내연녀 윤정혜. 윤정혜는 지금 유명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었다. TV 인터뷰마다 아이들을 위한 삶을 외쳤다. 할인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을 위한 삶이라 역겨워.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파일을 띄웠다. 파일 제목 오퍼레이션 밑줄 마더. 그 안에는 윤정혜의 과거, 위조 서류, 입양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기자에게 익명 제보 메일을 보냈다. 별표,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을 공개합니다. 별표. 며칠 후 윤정혜의 사진이 모든 포털을 뒤덮었다. 복지천사 윤정혜, 과거 입양 브로커 연루 의혹. 사회는 분노했고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누군가의 음모예요. 그날 기자석 맨 뒤에 할인이 앉아 있었다. 모자와 선글라스 아래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거짓말은 이제 끝이야.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윤정혜, 그 여자 남편이 팔라 했어. 난 중계만 했을 뿐이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순식간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정혜는 주저앉았고 할인은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발소리가 회의실 복도를 울렸다. 그 발걸음엔 복수의 냉기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할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엄마, 조금만 더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하지만 연락처는 삭제됨으로 떠 있었다.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다. 왜 아직도 널 못 지우지? 그녀는 손끝으로 눈물을 닦았다. 복수의 불꽃은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불길 속에서 가장 타들어가는 건 그녀 자신이었다. 할인은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모든 걸 끝내자. 그리고 엄마에게 가자. 그녀는 차 안에서 USB를 쥐었다. 그 안엔 윤정혜뿐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까지 담겨 있었다. 이걸 공개하면 다 무너질 거야.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괜찮아. 넌 이제 괴물이 아니야. 정의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주문처럼 말했다. 새벽 2시, 할인은 도심 고층 빌딩 옥상에 섰다. 손에 든 USB 하나, 그리고 망설임 없는 눈빛. 이 파일이 세상을 뒤집을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비공개 번호. 그만둬, 할인아. 낮고 떨린 목소리. 엄마였다. 할인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난 너희 엄마야. 부탁이야. 그 파일 보내지 마. 엄마. 그 단어가 공기를 멈추게 했다. 눈물이 아닌 분노가 먼저 터졌다. 이제 와서 엄마라니요. 나를 팔았던 사람이.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갈라졌다. 전화기 너머 숨소리만 들렸다. 그때 내가 널 지키려 했단다. 몰랐어. 내 아빠가. 할인은 소리쳤다. 거짓말. 바람이 불며 눈발이 흩날렸다.
그녀는 통화를 끊고 USB를 꽉 쥐었다. 이젠 끝내야 해.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끝은 아직이야, 하리나. 윤정혜였다. 총을 들고 있었다. 날 망치려 했지. 네가 누군지 다 알아. 하리는 천천히 돌아섰다. 드디어 나타났네, 악마. 윤정혜가 웃었다. 내 엄마도 나와 같아. 우릴 구분 짓는 건 운이야. 아니, 하리는 눈빛을 세웠다. 엄마는 최소한 죄책감이라도 있지. 순간 총성이 울렸다. 하리는 피했지만 팔에 스쳤다. 비가 쏟아졌다. 하리는 쓰러졌다가 일어나며 이를 악물었다. 이젠 네가 대가를 치를 차례야. 그녀는 근처에 철제봉을 집어들었다. 윤정혜가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봉이 날아갔다. 탕!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하리는 그녀의 팔을 비틀며 속삭였다. 내가 팔려가던 날, 내 얼굴 기억나. 윤정혜가 비명을 질렀다. 난 명령받은 대로 했을 뿐이야. 그 명령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하리는 눈물 섞인 소리로 외쳤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옥상, 싸움은 점점 격해졌다. 윤정혜가 하린을 밀쳤다. 하린의 발이 난간에 걸렸다. 아슬아슬한 순간 윤정혜의 손이 잡아 끌었다. 이렇게 쉽게는 안 보내. 그러나 미끄러진 발, 떨어지는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별표, 하린아, 엄마가 지켜줄게. 별표. 하린은 가까스로 난간을 붙잡았다. 윤정혜는 비틀거리다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빛, 비, 숨, 전부 정지된 듯했다. 하리는 손끝에서 피를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다. 이제 진실만 남았어. 그녀는 데이터를 전송했다. 화면에 뜬 메시지, 전송 완료 전 국민 공개됨. 도시의 전광판이 동시에 깜박였다. 뉴스 속 인물 사진이 전부 교체됐다. 입양 스캔들, 주범 김태준 윤정혜 사망.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세상이 흔들렸다. 하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 가벼워졌어. 그녀의 얼굴엔 피와 눈물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다. 조용히 그녀의 어깨의 외투를 덮어주는 손길. 하리나, 이제 그만 울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였다. 비에 젖은 눈빛이 서로를 마주했다. 그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20해 만의 진짜 재회였다. 새벽 4시 서울 도심 전광판이 동시에 빛났다. 입양 브로커 조직 실체 전모 공개. 그 밑엔 김태중과 윤정혜의 얼굴이 번쩍였다. 뉴스는 폭발했다. 20년간 이어진 불법 임양망. 국제거래 금액 수백억 원. 국민들은 분노했고 검찰은 긴급 수사에 돌입했다. 그날 오전 김태준의 회사 앞엔 경찰차가 줄을 섰다. 하리는 그 장면을 TV로 지켜봤다. 입술이 떨렸다. 이게 끝일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 앞엔 엄마가 서 있었다. 들어가도 되니? 하리는 말없이 문을 열었다. 공기 속엔 비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그날 내 아버지가 널 팔려 했을 때 난 막으려다 맞았어. 기억나. 내 얼굴의 흉터. 하리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엄마의 볼자국을 따라갔다. 그건 화상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널 지키려다 생긴 상처야. 엄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리는 무너졌다. 그녀의 복수가 사랑을 향해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엄마를 오해했어요. 괜찮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 엄마는 하린의 피 묻은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뉴스 속 다음 자막이 모두를 멈추게 했다. 별표. 익명의 폭로자는 디자이너 하린 리로 밝혀져. 별표. 하린의 눈이 커졌다. 안 돼. 익명이어야 했는데. 문 앞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하린 씨,
직접 폭로하셨나요? 윤정의 사망 사건과 연관 있습니까? 플래시가 터졌다. 엄마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그만하세요. 그 애는 죄인이 아니에요. 엄마의 외침은 고요한 폭풍 같았다. 기자들이 잠시 멈췄다. 하리는 그 틈에 엄마를 붙잡았다. 도망치자, 엄마. 아니, 이제 피하지 마. 이건 진실이야. 그 순간 경찰차가 멈췄다. 수갑을 든 형사가 다가왔다. 하린 리 씨, 윤정의 사망건으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엄마가 외쳤다. 그건 정당방위예요.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진실은 법정에서 다투시죠. 하리는 침착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이제 숨을 이유 없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 대신 내가 가야 해.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건 제 싸움이에요. 파란 불빛이 깜빡이는 차 안. 하리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모든 게 보이네. 그녀의 손에 쥔 펜던트가 반짝였다. 그 안엔 10살 시절 엄마와 찍은 사진 한 장. 검찰청 앞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입양 스캔들 폭로자 하린 리 등장.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단했다. 한편 뉴스 속에서 또 다른 이름이 언급됐다. 입양거래 조작 주체 김태준 자택서 긴급 체포.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하린, 네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그는 결국 스스로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뉴스는 긴급 속보로 바뀌었다. 속보, 김태준 전 회장, 자택에서 추락사. 하리는 구치소 TV 앞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끝났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말했다. 면회객이 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철창 너머 엄마가 서 있었다. 잘했어, 내 딸. 그 한마디에 하린의 눈물이 터졌다. 유리창 너머 손끝이 맞닿았다. 따뜻했다. 20해 만에 진짜 운기였다. 구치소 면회실, 투명한 유리벽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엄마의 눈은 울다 지쳐붙고 하린의 얼굴은 피곤에 젖어 있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니? 네가 대신 벌 받고 있잖아. 하린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벌이 아니라 정리예요. 그녀의 말에 엄마의 어깨가 흔들렸다. 너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니? 국밥집에서요. 그땐 몰랐어요. 왜 그리 낯익었는지. 나는 알았단다. 내 눈빛에서 내 딸의 냄새가 났어.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쓸었다. 하리는 손을 그 위에 맞댔다. 유리벽 사이로 따뜻함이 번졌다. 눈물이 서로의 손가락 끝을 타고 흘렀다. 이제 복수도 미움도 다 놓을래요. 엄마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살아야 한단다. 면회 종료 벨이 울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손을 떼지 못했다. 하리는 울면서 웃었다. 나 다시 엄마 국밥 먹을래요. 그때처럼. 그래, 약속하자. 나중에 집에서 같이 먹자. 진짜죠. 엄마가 약속 지킨 적 있잖니. 그날 밤 엄마는 면회실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가슴에 박혔다. 하린아, 이제 네가 나의 자랑이야. 1년 후 봄, 하린은 보호관찰 종료 통보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레 국밥집 기억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냄새가 퍼졌다. 어서 와, 우리 딸. 엄마의 목소리에 하린의 눈이 젖었다. 엄마, 나 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세월이 무너져 내렸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껴안았다. 그동안의 눈물, 후회,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배고프지? 이리 와. 오늘은 네가 좋아하던 그거야. 소고기 국밥이요. 그래,
근데 고기는 좀 덜 넣었어. 나이 먹으니까 체하더라. 둘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리는 국밥 한 숟갈을 들며 말했다. 엄마, 이 맛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맛은 말이야, 기다림으로 끓인 거야. 식당 안엔 햇살이 들고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빛났다. 10살 할인과 엄마가 웃고 있는 낡은 흑백 사진. 그 옆에는 손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 잃어버린 시간도 사랑이면 돌아온다. 별표.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사장님, 여기 유명한 국밥집 맞죠? 엄마는 환하게 웃었다. 유명한진 몰라도 정직한 맛이에요. 할인이 뒤에서 덧붙였다. 그리고 여긴 기적이 끓는 곳이에요.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비췄다. 엄마의 손이 할인의 손 위에 살포시 얹혔다. 20해 동안 참 고생 많았어. 엄마도요.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그래, 약속하자. 이번엔 절대 떨어지지 말자. 응, 20해 만의 약속이에요. 국밥집 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 향기 속에 잃어버린 세월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